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 장기 투자라는 삼전 불패입니다. 삼전패 가족 여러분, 오늘은 2012년 5월 8일 일요일 하루 잘 보내셨나요? 오늘 이번 시간 하루를 최종 마감을 짓는 바로 삼성전자 주가 전망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날씨가 지역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구름이 많이 끼고 일교차가 좀 컸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날에도 저는 이제 등산을 하면서 좀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요. 우리 삼전 불패 가족분들은 주말 일요일 어떻게 좀 하루를 보내셨는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시간 일단 전체적인 시황과 업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간단한 출첵 또는 간단한 코멘트를 작성해 주신다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과 함께 소통의 장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이제 5월달 삼전불패분들 이제 주식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돌입을 하는데요. 과연 이번 달에는 어떠한 주식시장의 형태를 보여줄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일단 요즘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외인들의 수급에 빠져나감에 따라 증시는 투자의 압박감을 느끼고 지속적인 하방으로 이끌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요즘같이 이런 이제 외부적인 경제적 이슈로 인해서 사실 우리나라 코스피뿐만 아니라 세계 글로벌 장세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의 투철한 마인드 가치에 따라 현재 장기 투자 이어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매일매일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에게 시황과 업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정말 장기 투자 말이 정말 쉽지 실제로 이행해 나간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 이유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주가가 하락장 또는 폭락장으로 이어질 때 내재적인 싸움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정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가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도 다 경험,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장기 투자는 경험이 쌓여야지만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읽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경험을 토대로 겪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장기 투자를 하면서 하락장도 겪어보고 상승장도 겪어본다면 장기 투자의 본질을 알게 되고 이에 따라 성공적인 주식 투자의 길로 인도해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장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은 인터넷 플랫폼, 저와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은 유튜브라는 이제 플랫폼을 토대로 어떻게 보면 시황과 업황에 대해서 알게 됨에 따라 현재 장기 투자를 하고 있지만 사실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이제 플랫폼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상당 부분 차지를 했었는데요. 지금은 너무나도 이제 정보 습득이 어떻게 보면 좀 습득하는 데 있어서 쉽게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수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 일단 전체적인 시황과 업황에 대해서 한번 좀 이번 주에는 어떻게 주식시장이 좀 흘러갈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을 보시다시피 삼전불패 여러분들 이번 주 시황 같은 경우에는 물가, 그러니까 코스피는 이제 물가가 지금 현재 불안에 처해져 있는 상황인 만큼 변동폭이 커질 것으로 지금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2644로 일단은 내일부터 시작을 할 텐데 사실 외인들의 수급이 요즘도 지속적으로 좀 빠져나감에 따라 쉽지는 않을 장세가 좀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확히 그러면 이번 주 증시 현황은 시장 전망치는 어떻게 흘러가는지 총 3가지로 나눠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차근차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국내 증시는 불안한 장세로 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물가 안정 지표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시장의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스피는 이제 밴드는 현재 2630선에서 2750선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1번부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헤드라인 CPI 상승률은
전월보다 이제 하락장 전망이지만 근원 CPI 상승률은 임대료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하락 반전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도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렇게 되면 연준의 긴축 전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완전히 걷히지 않기 때문에 재차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선조표자분들, 이에 따라서 주식시장의 반응처럼 실제 상황이 더욱 악화됐는지 여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에 따라서 금리 인상은 금융시장의 입장에서는 부담이지만 금리 인상에서는 이에 따라 수요 감소는 분명히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계 주요 증시 현황, 이에 따라서 사실 우리나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데요. 한번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의 다우산업이라든지 나스닥 종합 0.3%에서 1.4% 폭락장으로 좀 이어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유럽 증시는 이제 영국과 독일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1% 넘게 폭락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러시아, 그리고 중국, 그리고 인도, 대체적으로 증시가 세계 글로벌 장세가 어려운 만큼 우리나라 장세 또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들 주가가 하락을 함에 따라 이제 실망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줍줍의 기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뉴욕의 기술주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2982로 0.7% 정도 좀 하락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변동성 장세, 그러니까 하락을 하다가도 상승을 하고 상승을 하다가도 하락을 하는 변동성 장세를 읽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성 종목 또한 대체적으로 시향이 썩 좋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씩 읽지는 않겠지만 조금은 어려운 장세가 좀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삼성전자 주가 흐름세는 여전히 변동성 장세에 따라 지난 금요일에는 1,400원 폭락장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증시의 현황은 일주일 차트를 보시면요, 상승을 하다가도 하락을 하고 하락을 하다가도 상승장을 보여주는 등하락의 변동성 장세는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일부터 주식시장은 삼성전자 시간의 단일가 매매에 따라 얼마부터 시작을 하느냐, 그 부분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내일은 일단 삼성전자 보통주 같은 경우에는 66,500원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정도로만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삼성전자 우선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주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59,400원에 1.98% 폭락장으로 이어졌고요. 증시는 지속적으로 이제 상승을 하다가도 하락장으로 이어지는, 사실 이에 따른 이제 낙폭차는 얼마 크지 않기 때문에 변동성 장세, 보합 장세가 훨씬 더 가깝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쉽지 않은 장세를 펼쳐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내일부터는 시간의 단일가 매매에 따라서 200원 상승장을 보여줌에 따라 59,600원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삼성전자 공매도 현황 한번 간단하게 체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어제 대비 2배 정도 늘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에 따라서 53만 5천 주 정도 공매도를 때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매도는 지속적으로 이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참고 정도로만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이제 오늘 주말 일요일에는 우리가 투자하는 삼성전자 어떠한 소식이 있는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재인 정부에 불발된 이재용 부회장 사면. 저도 이 부분은 조금 이제 아쉽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주주 입장에서는 요번에 좀 이제 사면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좀 아쉽게도 사면은 좀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투자하는 삼성전자는 플랜 B, 어떻게 보면 이제 백업성 이제 계획을 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여전히 이제 특정경제 범죄 가중 처벌, 이에 따라서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재취업은 좀 불가능하지만 제한적이나마 삼성전자의 투자와
대형 인수합병이죠. 아마 인수합병 기다리시는 분들도 좀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존대로 좀 이제 계획을 좀 이제 추진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이사회에 참석을 함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은 회사의 주요 결정을 할 수는 없지만 기업 총수로서는 대외 활동은 보다 강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소식 플랜 B로 진행을 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소식입니다. 네, 삼성전자 6G 주파수 논의 선도에 따라 핵심 후보 기술 연구 성과도 공개를 요번에 좀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로 바로 5G죠. 네. 요 5G 상용화에 성공한 삼성전자가 바로 이제 6G. 네. 6G에 따라서 글로벌 표준화와 기술 생태계 구축을 주도하며 차세대, 그러니까 이동통신 경쟁에 우위를 지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성전자가 지속적으로 이제 기술 개발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다음은 선조표 여러분들 마지막 소식입니다. 바로 삼성전자 Z글로벌 매출에 따라 50% 증가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선 청소기 시장 공략을 요번에 좀 이제 해낼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발표를 했고, 이에 따라서 올 1분기에는 해외 주요 지역에 Z 매출이 눈에 띄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삼성전자는 2019년 요 시점을 기점으로 이제 출시한 무선 청소기가 상당히 긍정적인 장세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만들어낼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1분기에 북미 지역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4배나 늘어날 정도로 시장 전망치가 상당히 밝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제표점들 이렇게 이제 시황과 업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간단한 출첵 또는 간단한 코멘트를 작성해 주신다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